네, 난설헌 최문희 씨가 쓴 책이고요. 다산북스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2013년에 그 난설헌을 읽고 다시 한번 읽은 게 202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요. 아직도 이 책을 생각하면 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좀 아련하게 뭐가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기억은 재구성된다는데 좀 이 책을 생각하면 조선의 천재라고 불렸던 허난설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영혼의 부르짖음이었던 그의 삶과 시, 명주시를 뽑아내던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열정의 결과물인 천재성이 27년 고단한 삶의 진액을 말해줍니다. 시대적인 다침, 유교적인 사슬, 과도한 자아의식과 자기애, 신동의 부추김에 대한 불편함 등 저자가 말하는 금이의 삶과 관련한 복사는 단장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이지만 금이의 존재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 한이 있다. 여자로 태어난 것, 조선에서 태어난 것, 마지막으로 남편의 아내가 된 것. 초이의 깊은 감상과 더불어 최순치와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남전여비의 금기와 제재 속에서 피어난 초이의 예술혼, 그런 사랑과 문학을 아름다운 한글로 표현한 작가의 글을 모두 필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살갑고 정겹고 고상함을 가득 채운 문장에 금이의 영혼은 더욱 고귀해져만 갑니다. 닫힌 시대를 살면서도 시작으로 영혼을 불살랐던 천재 시인 난설헌의 생애를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직조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당 허엽의 둘째 부인인 강릉 김씨의 딸로 태어난 초희, 위로는 허봉 오라버니와 아래로는 교산 허균을 남동생으로 두어 그들과는 애틋한 형제에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훌륭한 교감을 이루었지만 그들 역시 객지에서 급사하거나 처형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절절한 사연이겠습니까? 대사성 벼슬의 초당 허엽의 집에 15살 초이의 함이 들어옵니다. 신랑은 김첨의 아들인 김성립. 비오는 날씨에 속살이 너무 시고 찬 초이를 바라보는 안방마님 김씨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허봉의 글뻗친 이달은 허봉이 천거한 초이와 균의 글 스승이고 그에 보신 최순치는 초이를 마음속으로만 연모합니다. 허봉이 당시로는 파격인 누이 동생에게 스승을 두게 한 것은 그녀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초희가 8살 때 지은 배공루 상량문이라는 시에 이들은 큰 감동을 느낍니다. 안동김씨 명문 대가와의 혼약이지만 벼슬 한 자리 못하고 기방이나 들락거린다는 사위는 물론 앙칼지다는 시어머니 송씨 때문에 초이의 부모 마음은 염려로 가득합니다. 17살 신랑의 초점 흐린 시선이 경망한 반면에 침착하고 의젓한 초이에게는 오묘한 아름다움이 물결처럼 퍼집니다. 혼례전 신방으로 꾸며진 별채방에서 성립은 몸종인 다리와 몸을 섞으면서 평생 그녀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약조하지만 성립의 명주 고쟁이를 가닥가닥 가위로 잘라 이은 후 목을 매는 다리입니다. 혼례 후에 신부를 곁에 두고 코를 골며 자는 성립. 새벽닭이 올 때야 신부의 몸에 손을 댑니다. 후딱 해치우는 성립의 초이는 몸과 마음이 짓뭉개지는 처참함을 느낍니다. 열등감에 절은 데다 온전하지 않은 정신과 행동을 보이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을 달래보는 초이입니다. 건천동 친정에서 옥인동 시가로 간 초이에게 공연히 심사가 꼬인 송씨 부인은 우아하면서도 글깨나 읽고 쓴다는 며느리의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을 표합니다. 친정 유모인 함실댁과 몸종인 단호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남편과 더불어 좁디 좁은 집에 사람을 조종하는 칼빛 같은 법도와 명령만이 초이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래 것들의 텃세는 또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낙방하는 성립의 낙방 이유가 초희의 기가 세서 그런 것이라 구박하는 송씨는 냉골인 별채에서 붓을 든 금이의 모습에 경악합니다.
과거 공부는 멀리하고 기방이나 다니는 아들에 비해 며느리는 짬만 나면 서책을 끼고 도니 원통하고 분노가 치솟는 송씨입니다. 그나마 송씨의 아랫동서인 영암 시숙모는 초이를 애처로움이라 부르면서 금이를 살갑게 대해줍니다. 시숙모 역시 보기 드문 미색을 지녔지만 일찍이 혼자 되어 청상의 굴레 속에 동서 시집살이를 겪고 있는 탓에 그 누구보다 금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주객관에서 친정아버지가 급사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자 석 달 동안의 장례가 이어집니다. 노수신, 율곡, 이희, 유성룡 등 당대의 거물들이 조문하러 다녀갑니다. 첫 아이를 유산한 초이는 다시 22살에 딸을 낳아 이름을 소헌이라 짓습니다. 소헌을 바라보는 금이는 자신을 투영하면서 처량한 마음을 쉬어놓지 못합니다. 초이가 친정에 있을 때에 부리던 몸종인 덕실이가 금실이라는 이름으로 술청에서 성립과 놀아납니다. 최순치를 사모했던 덕실은 초이에 대한 앙심을 성립을 통해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송씨의 심한 타박과 남편의 외도 등으로 송장이나 다름없는 초이의 모습을 본 허봉은 금이가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허봉이 최순치의 혼인을 알리자 금이의 마음에는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오라버니인 허봉인 갑산으로 귀향을 갑니다. 높은 기계와 강직한 성품의 오라버니를 존경했던 초이에게는 더욱 안 좋은 소식이죠. 피골이 상접한 초이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송씨의 허가가 떨어져 건천동으로 간 금이는 어머니의 권리로 6살까지 살았던 이명, 지금의 강릉의 외갓집으로 갑니다. 70대의 외할머니의 정성이 지극한 덕분에 그나마 고통에서 헤어나는 금이에게 최순치가 수연을 데리고 옵니다. 벼슬아치 첩실의 소생이었던 수연은 스스로 기적에 오를 정도로 허봉을 사모합니다. 수연은 간청으로 이명까지 왔지만 이제는 허봉이 있는 갑산까지 가자고 하나 최순치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핑계로 수연의 청을 거절합니다. 수연을 어느 사대부집 기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초이입니다. 한밤중에 웬 덩치가 최순치의 집신 한 짝과 초이의 당해 한 짝을 훔치다가 최순치에 들키지만 덩치는 최순치에게 몽둥이로 큰 상처를 입힌 후 도망갑니다. 닷새 동안이나 치료를 받은 최순치는 예전에 초이가 준 순수건에 자신의 약지 피로 이달의 등용류를 써서 초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시 마음이 어지러운 초희입니다. 이명이 내려온 지 6달, 금이가 아들을 출산합니다. 달려온 성립은 아들의 이름을 재헌이라 짓습니다. 옥인동에서 송씨는 최순치와의 만남을 이유로 초이를 대문 안으로 들이지도 않은 채 재헌만 받아들입니다. 다행히 영암댁의 닭달로 성림이 금이를 집안에 들이고 송씨는 여전히 모른 채 합니다. 재헌은 물론 소헌까지 별당 출입을 금지시킨 송씨. 소헌이 홍역을 알자 그제야 소헌을 금이에게 보내지만 소헌은 삶을 마감하고 다시 한 계절도 지나지 않아 재헌마저 세상을 뜹니다. 어미의 정성 없이 여러 유모에게만 아이들을 맡긴 탓이 죽음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안채에 머물며 금실이 아들을 낳아 명원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균이 생혼으로 급제하지만 허봉이 금화에서 객사하자 초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다시 겪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와 오라버니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보름 남짓 곡기를 멀리한 금이는 은비녀나 은쌍그락지 등을 단호에게 주고 쓴 글들을 불살달라고 영암댁에게 부탁합니다. 금이가 입은 홑겹 소복은 이제 수의로 보입니다. 최순치가 불길한 꿈을 꾼 후에 새벽부터 수연을 앞세워 초희의 집으로 갑니다. 이달과 균도 마주친 금이의 집 위로 한 무리 별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초희의 육신이 깃털처럼 날아오르는 순간입니다. 부영꽃 27송이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닥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부영꽃 27송이 붉게 떨어지니 달빛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조선의 천재는 그렇게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초당 허엽, 둘째 부인 김씨, 하곡 허봉, 교산 허견, 소헌과 재헌, 마지막으로 초이가 합류합니다. 허무한 가슴에 눈가에 이슬이 고입니다.
이제 다시 강릉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핀 꽃들을 보며 금이가 걸은 길을 생각하고 금이의 외갓집에서는 백일홍을 볼 것입니다. 내가 쉬는 숨 속에 남아있었던 모를 금이의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도 좀 울컥했죠. 그리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강릉을 가서 난설언이가 외갓집인 거죠. 예, 난설이의 채취를 본 적이 있죠. 참, 아휴, 이런 섬도 있었네요. 참, 다시 한번 울컥하는 순간입니다. 최문희의 난설언, 다산북스에 나온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